천영호 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새해 첫 영상이니까 2020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거부터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정세를 좌우할 핵심 국가들 간의 관계를 전망을 해보고 북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략적 게임의 본질은 미국과 중국 간의 천하를 차지하기 위한 서로 자존심을 건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쟁입니다. 신흥 강대국 중국이 기존의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서 공세적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패권 세력인 미국과 숙명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동아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 이 그레이트 게임에서 일본은 미국과 밀착해 있고 러시아는 중국과 한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일 대 중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형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2년 전에 피할 수 없는 전쟁,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번역된 저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 Trap,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책에서 지난 500년 동안 신흥 강대국이 등장을 해서 기존 패권 세력을 교대한 16번의 사례를 분석을 하고 그 중에 12번이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시진핑의 중국몽, 그리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꿈, 이 두 개가 부딪혀서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먼저 2020년 미중 관계 기상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미중 간의 통상 분쟁은 지난 연말에 일단 봉합이 되어서 긴장과 갈등의 요인 하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통상현안이라는 것은 이해관계 구조상 윈윈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서로 이익의 균형을 찾는 선에서 딜이 가능하고 해결이 비교적 쉬운 그런 편입니다. 연간 3천억 불이 넘는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미국에 제공하는 압도적 협상력을 감안하면 저는 중국이 의외로 선방한 딜이라고 봅니다. 동맹국 간에도 가끔 통상 문제로 얼굴 붉힐 일이 생기지만은 이것은 전쟁과 평화를 다루는 안보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안보 분야에서의 이해관계 대립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관계입니다. 한쪽에 유리한 만큼 다른 쪽에는 불리하다는 말이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경쟁은 완화되기보다는 더욱 치열해질 공산이 크고 충돌의 위험성도 없지 않습니다. 미중 간의 안보 분야에서의 경쟁과 대립은 구조적이고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주시해야 될 충돌 포인트,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중 간 충돌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중국해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해서 곳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항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작전을 수시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해야 될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그런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미사일 전력을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영내 세력 균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긴장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이 홍콩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무력 개입은 금융 중심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의 홍콩의 종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대만이 앞으로 정치적 정체성을 선택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중국의 무력 개입은 필연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주창하는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결국 대만 독립 과정에 그 시발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제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립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실제 무력 사용을 하게 되면 미중 관계는 상당 기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을 면할 수가 없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자비한 본색이 여기서 백일하에 드러나면 중국과 안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그리고 중국의 횡포를 두려워하는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대중 포위망 안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이 홍콩 사태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대만의 운명과 미중 관계의 미래, 동아시아의 전략 판도까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홍콩의 시위를 속수무책으로 계속 방치를 하면 신장의 위구르족들의 그 저항 그리고 분리주의 운동을 고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중국이 맞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홍콩 사태에 섣불리 개입했다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한다는 그런 이름으로 대만의 군사적 개입을 단행을 하고 이 틈을 타서 신장의 위구르족이 분리 독립을 위한 봉기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그동안 쌓아온 국력은 대부분 중국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해체를 막는데 소모하게 되고 미중 간의 그레이트 게임에서 수세로 몰리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의 대외 평창 정책을 통해서 확보한 전략적 이점들도 대부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중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걸 간단하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평창 정책을 통해서 영내 패권을 추구하는 한 일본과의 전략적 대립은 그리고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혼자서는 중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안보 면에서는 미국의 등에 올라타고 미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급적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피하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는 협력과 공조의 영역을 넓히려고 노력할 겁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일본이 수용할 경우에는 중일 관계에 새로운 악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느냐, 한국의 자리는 어디냐, 이걸 한번 간단하게 또 짚어보죠. 뭐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이중 플레이 하다가 양측 모두로부터 왕따당하는 신세를 모면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속국 취급받고 굴종을 강요당하고 미국으로부터는 신뢰를 상실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는 그런 뭐 동맹으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일본과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국내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까지는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끝없는 공방만 벌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은 고립무원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국제적 존재감과 발언권을 상실해가는 그런 좀 불쌍한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TV의 천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